안녕하세요, 미창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흥시 목감지구 산현동에 있는 홈스쿨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가볍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산현동에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손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홈스쿨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몇 월에 오픈하셨죠? 올해 3월에 올해 3월. 네. 올해 3월이면 이제 7, 8개월 지금 됐네요. 네, 그 정도 되셨고, 지금 원생 수는 한 몇 명 네,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50명 정도. 50명. 네. 와, 홈스쿨로 50명. 1년도 안 됐는데. 네. 네, 와,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면 원장님, 홈스쿨 하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저는 미술치료 전공해서 미술치료. 미술치료로 6년 정도 음. 일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경력 단절됐었는데 네. 어쨌든 미술 치료는 했었지만 미술 교육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었어요. 어우, 네. 정말요? 네. 아동 미술 수업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이런 교육 수업은 전혀 해보진 않았었어요. 와우, 네. 그렇군요. 와, 놀랍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좀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미술 치료 쪽으로 미술 치료사로서 그동안 근무를 하셨다가 아동 미술 교육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전향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나니까 미술이 진짜 좋은 건데 우리 아기한테도 꼭 시키고 싶다. 근데 아기가 미술 치료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 교육적으로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나도 이런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미술 교육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몇 개월 해보시니까 선택을 잘 하셨다. 네, 어떠세요? 네. 좀 천직이 아닐까 사실. 왜냐하면 제가 네.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네. 편이고 또 미술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두 가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시군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미술 치료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좀 네. 어떠세요? 미술 치료랑 비교해 본다면 사실 네. 아이들이 네. 실력도 늘고 네. 변화도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더 보람도 느끼고 네. 더 시너지가 돼서 이 일이 좀 중독성이 있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직업적 만족감은 더 높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홈스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창업을 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셨어요? 저는 홈스쿨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사하고 나서는 틈틈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보면서 오픈 시기도 생각해 보면서 틈틈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뭐 인테리어나 뭐 행정 서류 업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사를 하셨다고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사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네. 이사를 하고 나서 홈스쿨을 차리는 걸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사할 때부터도 홈스쿨 차리기에 좋은 그런 상권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조건들도 좀 따져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사를 할 때부터 홈스쿨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때 제가 프랜차이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사랑도 상권 같은 거를 많이 제가 문의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1층인지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인지 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네. 이제 이사를 결정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오랜 기간 또 어느 정도 또 지역적인 검토도 하시고 준비도 잘 하셔갖고 그래서 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총 창업비용. 총 창업 비용은 가맹비까지 해서 550만 원? 550만 원 정도? 네네. 가맹비 빼고는 네.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뭐 책걸상, 재료장, 뭐 네. 이렇게 시설 공구방 꾸미는 네. 그 비용으로 뭐 좀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었어요. 네, 보통 맞아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에 드는 편인데 어디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셨어요? 저는 사실 홈스쿨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학원까지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책걸상이나 네. 교구장 같은 거를 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 네. 오래 쓸 수 있는 네, 튼튼한 좀 좋은 걸로
골랐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가구에 사실 좀 많이 들었고 또 뭐 미술 재료나 그런 것도 양과 질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역시 투자한 만큼, 네. 투자한 만큼, 맞아요. 네, 또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창업 준비를 하시면서 홈스쿨이라는 것도 특히나 우리 원장님은 미술 교육 경험도 없으셨고, 다른 일을, 네. 뭐 비슷한 일이긴 하지만, 하셨다가 이 교육원 창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준비 중에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운영을 직접 해본 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처음 뭐 서류 업무부터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들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었어요. 네. 그런데 뭐 가족들 지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본사 지원도 있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육아 엄마로서 아이를 좀 케어하는 거?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더 미리 준비했으면 좋지 네. 않았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뒤늦게나마 아이 하원할 때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구하고 네.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을 어떻게 내가 수업하는 그 시간 동안 케어를 좀 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군요. 네. 또 다른 점은 없으셨어요? 이거는 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미술 재료 하나를 살 때도 네. 이게 더 좋을까? 뭐 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좀 고르기가 힘들기도 했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네. 좀 다른 원장님들이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예. 좀 팁을 많이 얻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해서 일일이 또 알아보시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홈스쿨을 운영하신 지 지금 이제 8개월 차 되고 계시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운영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느끼시기에 홈스쿨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또는 뭐 반대로 이런 점은 너무 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더라.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좋은 점은 네. 월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집에서 제일 하니까. 네.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네.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출근하고 출근하는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 일과를 수업이 보통 몇 시부터 시작하죠? 보통 1시나 2시. 2시? 그럼 몇 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 그럼 하루에 평균 한 3-4타임, 많으면 한 5타임? 네. 그 정도 수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집이지만 출퇴근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안방에서 공부방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거는 보통 몇 시쯤부터 준비를 하세요? 보통 9시나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재료 준비라든가 네. 예, 수업 준비를? 네, 운영에 네네. 필요한 뭐 행정 업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9시나 10시부터 시작하자. 오전.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점 또 없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오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혼자 다닐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보낼 네. 수 있다는 점. 네. 뭐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실 때도 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네, 넓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접근성도 좋다는 네, 점이 네, 그러네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원장님 사시는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나요, 아이들이? 네, 인근 아파트에서도 거의 네.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네, 있는 네. 아파트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다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홈스쿨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접근성.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생활상에 또 좋은 점은 없으세요? 생활성의 좋은 네. 점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뭐 좋은 점일자 좀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순간순간 집에서 할 일이 또 제 개인적으로 생겼을 때 거기로 갔다가 또 일을 했다가 아. 이렇게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네요, 네, 진짜. 그게 좀 제일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집안일에 또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네. 때, 바로바로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아프면, 네. 예, 또 그때그때 대처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육아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홈스쿨이. 반면에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저희 집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배려가 이제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미리 홈스쿨 오픈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시기부터 미리 가족들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네. 동의를 구한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큰 마찰 없이 네. 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남편분께서 어떻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계신가요? 좀 그런 편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간혹 이렇게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수업을 네. 마치고 저녁에.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육아도 또 해야 되고 가사도 하셔야 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고 또 재료들이 네. 거실에 조금 차지하고 있어도 네. 굉장히 이해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우리 홈스쿨 하실 때 이 부분 정말 은근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양해가 없으면 하시면서도 계속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네. 그렇죠. 그게 또 고스란히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홈스쿨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먼저 획득하시고 그러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홍보라든가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인데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또 원생을 잘 모집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노하우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홈스쿨이다 보니까 초기 홍보에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실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아파트, 근처 아파트랑 저희 아파트 포함해서 게시 광고 유료로 게시판 하는 거, 광고? 네, 네. 그거를 다 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신도시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카페들을 네. 있는 곳 네. 다 거의 다에 네. 이제 홍보글을 올렸어요. 네. 네, 근데 홍보글 올리기 전에 이제 규정 같은 걸 꼼꼼히 네. 살펴보고 그 규정에 맞게 올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게 더 어머님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문의도 많이 오고 할 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단지도 사실 준비해 놓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네네. 예민했던 시기라서 네. 그거는 하진 않았지만 네. 그냥 뭐 맘카페 그리고 지역 카페 그리고 저희 아파트 카페 네. 이런 그런 온라인 카페에 좀 여러 군데 올린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럴 때 아마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단지 게시판도 뭐 이렇게 아파트에 뭐 비용을 내는 게 있을 거고 네. 맘카페도 아마 비용 발생했나요? 비용 발생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네. 좋은 맘카페네요. 네. 와, 다행히.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홍보비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쓰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보비로는 네. 그냥 아파트 네네. 게시하는 거 정도. 얼마 네. 정도 쓰신 것 한 같으세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10만 원, 사이로 15만 원?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초반에 그럼 오픈하고 나서는요?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홍보는 해보셨나요? 오픈하고 나서는 그냥 블로그에 네. 저희 원에 대한 소개, 뭐 네. 아니면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네. 교육 이런 것들을 네. 한 몇 개 정도 글을 네. 올려놨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블로그.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여기 다녀본 친구들이 소개를 많이 해줘가지고 소개. 네, 입소문으로 네. 이제 문의도 거의 많이 네. 왔던 것 같습니다. 소개는 오픈하신 지 한 몇 개월 후부터 네. 좀 나오기 시작했나요? 빠르게는 그 다음 네. 달부터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네. 제일 많이 소개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원장님이 처음부터 수업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모르겠네요. 네, 그게 빠르게 퍼졌나 봐요. 보통 이렇게 홈스쿨 차리고 소문이 나서 소개가 일어나기까지는 평균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예, 그래도 네,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이렇다 할 홍보는 이미 뭐 원상이 좀 많아서? 네, 특별히 안 이렇다 할 하시나요? 홍보는 지금은 특별히는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네. 블로그 보시고 또 오시고 네. 그리고 어디서 들었다 네.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잘 다닌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네. 분들도 계속 꾸준히 있어요. 와, 이게 홈스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여러분.
네, 홈스쿨은요 초반에 조금 홍보 좀 투자하셔갖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좀 모으고 나서 그냥 열심히 수업만 하셔도 소문은 사실 처음에 소문 나기가 좀 시간이 걸리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냥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부터는 진짜 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소기에 의해서 원생 모집이 꾸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높은 게 또 홈스쿨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뭐 SNS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안 하세요? 뭐 SNS도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SNS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결과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있고 최소한. 네. 그냥 블로그도 지금 초반에는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입소문으로 많이 오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본사에서 처음부터 상권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서 위치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디든 예, 위치가 또 중요하죠. 그러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버거울 정도로 시간을 쓰고 계실 테니 이렇다하게 뭐 좀 홍보를 할 시간이라든가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이제는 뭐 알아서 굴러가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그죠? 그래서 얼마 예, 전부터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도 났을 거고 네. 계속적으로 문의가 꾸준하게 오고 뭐 대기 인원도 있나요? 네, 대기 인원도 네.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완전히 자리 잡으셨네요. 그 정도면. 네. 홈스쿨 1년도 안 돼서 자리 잡는 것도 사실 좀 쉽진 않은데 우리 원장님 지금 너무 준비도 잘 하셔갖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자리 잡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운영을 이제 수업을 해 오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 주변, 이 지역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미술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미술 교육을 좀 원하셨는지 우리 원장님은 어떤 교육을 특별히 좀 더 부각해서 해주고 싶으셨는지 네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어머님들께 이제 오시면 항상 여쭤봐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미술로 통해서 어떤 네. 부분이 좀 발달됐으면 좋겠나요? 네. 아니면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네. 이런 걸 항상 물어보는데 창의력은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로 자기 표현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자기 표현. 네. 자기 생각 네. 아니면 뭐 감정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네. 또 그 외에는 자신감, 네. 미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도 많이 하셔서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미술 실력도 좀 네. 높여주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걸로 네.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미술시키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아이의 자신감, 표현력 이런 정서 능력을 좀 키워주는 거를 목적으로 보내시는 엄마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네. 테크닉이라든가 실력 중심을 좀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본 분들 중에서도 네. 한 5명 정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우리 아이가 좀 미술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네. 정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서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지금 아동 비율이 네. 연령이 몇 살층이 지금 제일 많아요? 5, 6, 7, 8세까지가 5, 6, 7, 제일 8세가 제일 많고요. 많고. 네. 9세는 조금 네.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네, 전체에서. 초등 저학년은 많진 않고 네. 5세 미만도 있나요? 네, 5세 미만도 네. 있기는 해요. 네. 제가 24개월부터 받아보자 이렇게 처음에 24 개월? 생각했기 때문에 네. 24개월부터 네. 3살 때부터 좀 오픈 네, 네. 멤버가 있기도 있어요? 하고 와. 4살 친구도 오픈 멤버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3살, 4살은 근데 비율중은 적어요. 네, 네. 근데 5살부터 8살까지는 거의 네. 비슷한 네. 비율로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3살, 4살 얘네들 어떻게 수업해요? 그런 친구들은 입회 상담할 때 네. 저희 이제 본사에서 이제 마련된 워크지가 있어요. 그런 걸 간단하게 해보면서 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걸 잠깐 봤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잘 해줘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뭐 5살 친구들 못지않게 네. 굉장히 집중해서 네.
매번 멋진 작품을 딱 만들어 가고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3, 4살 아이들 수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이렇게 집중력도 길지 못할 것 같고 표현력도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의외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나 보네요.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네. 굉장히 이 3살, 4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몰입 시간이나 뭐 네. 집중 시간도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베테랑처럼 어우, 그래요? 수업을 잘 아, 참여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렇군요. 네. 5, 6, 7세 아이들은 좀 어떠세요? 5, 6, 7세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네.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활동. 네, 집에서 못 해주는 걸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네. 원해요. 네. 뭐 이거 유치원에서 해봤던 거, 네. 어린이집에서 해봤던 거 이런 거는 조금 시시해하고 네. 내가 못 만져봤던 재료라든지 네. 못 해봤던 작업 방식을 하면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음. 그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네. 굉장히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재료 선택부터 해서 네. 굉장히 수업 준비하시는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요소들은 또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은 있지만 네. 아이들 특성도 다르고 그렇죠. 아이들마다 이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네. 다르거든요. 네. 어떤 친구는 계속 이거를 뭐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실패를 한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를 조금 계속 알려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이들이 뭐 나눠 쓰는 거, 음. 친구랑 이렇게 협동하는 거 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네.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몰입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알려주기도 하면서 네.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될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죠. 있으면서 수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원장님은 미술 치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전공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테크닉적인 면을 좀 다뤄줘야 되는 수업도 있을 텐데 네.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네.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고민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해보자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실습 네. 부분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와, 역시 잘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달라요. 여전히 공부도 하십니다. 여전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시고 네, 그런 부분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아까 이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지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장단점이 또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도입해서 하시는 것이 또 좋은 점과 조금 또 안 좋은 점 이야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네. 시스템을 제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네.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수업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프랜차이즈 함께하고 있는 원장님들끼리 네. 이렇게 대화해서 제가 팁도 얻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거지만 좀 같이 일하는 그런 장점도 취할 수 있다는 게 네네.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원장님은 또 경험도 없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네. 반면에 좀 안 좋은 점은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네. 사실 가맹비랑 월회비 가맹비나 그게 월급이 단점이라고 늘 꼽을 수 똑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는 프랜차이즈의 안 좋은 점, 가맹비, 로열티, 그쵸, 부담되죠. 네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혼자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이제 짜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혼자서 막 해결하고 이런 기회 비용을 다 따져보자면 네.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네. 그 정도로. 그쵸. 네, 원장님이 잘 되시니까. 네. 잘 되시니까 그렇게 또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프랜차이즈, 요즘은 이제 또 미술 교육을 이제 프랜차이즈를 도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워낙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 창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성공 면에서는 또는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투자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지금 홈스쿨 꿈꾸고 있는 우리 예비 원장님들한테 좀 조언 해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홈스쿨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월세도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한 창업이기 때문에 수업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프랜차이즈에서 알려주는 그런 매뉴얼을 FM대로 따라 보시라는 거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초보 원장은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의 노하우를 FM대로 따르다 보면 꼭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정성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